안녕하십니까. 신인균의 군사TV 디펜스 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역시 아주 흥미로운 군사 안보 국방 무기 관련 소식 간추려서 브리핑 해드리겠는데요. 필리핀이 우리 한국제 FA-50 전투기 사갔죠. 그 FA-50 전투기 클라크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긴급 출격해서 필리핀 영공에 들어왔던 미상의 괴 비행체를 전속력으로 추적해서 격추시킬 뻔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렇게 요격에 나섰는데 그 미상의 비행체가 도망가 버렸습니다. UFO인지 뭔지 한번 보겠고요. 그리고 인도가 뭐 하나 만들기 시작하면 아주 오래 걸리는데 정평이 나 있죠. 30년 만에 공대공 미사일 만들어서 그들의 최신 전투기인 수호이 30 NKI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배치하기 시작했다는데 이게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인도가 30년을 쏟아부어 개발한 자국산 공대공 미사일 아스트라를 수호이 30 MKI 전투기에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는 소식입니다. 향후 모든 전투기에 주력 공대공 미사일로 사용한다고 하는데 인도가 주장한 카탈로그 데이터대로 성능이 나와줄지 관심이 쏠립니다. 인도가 자체 개발한 차세대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 아스트라가 수호이 30 MKI 전투기에 통합되어 작전 운용에 들어간다고 인도 국방연구개발기구인 DRDO 대변인이 타스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밝혔습니다. DRDO는 우리는 신형 아스트라 미사일을 수호이 30 MKI와 통합하는 데 성공했다 라며 이번 성공은 인도와 러시아 간의 훌륭하고 긍정적이며 유익한 협력 유지의 상징으로 브라모스 미사일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양국의 협력이 끈끈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라고 밝혔습니다. 인도가 수호이 30 MKI 전투기의 노후 공대공 미사일인 알라모 계열을 대체하기 위해 개발한 이 아스트라 미사일은 1990년에 개발이 들어간 이래 2019년 테자스 전투기의 주력 공대공 미사일로 발표되어 실사격 성공 소식을 알렸었는데요. 첫 데뷔 2년 만에 인도 공군의 현용 주력 전투기인 수호이 30 MKI 전투기에 통합되는 것을 시작으로 미라지 2000과 테자스, 테드BF 등 인도군 모든 전투기의 표준 공대공 미사일로 채택될 예정입니다. 현재 개발이 완료된 아스트라 마크1은 110km의 사거리를 가지고 있고 개발 완료 단계에 있는 마크2 버전은 사거리가 160km까지 늘어났는데요. 인도는 중국의 PL-15 공대공 미사일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사거리를 350km까지 늘리고 조기 경보기와 연동해 운용할 수 있는 마크3 버전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인도는 이 미사일이 마하 4.5의 속도로 암람을 능가하는 속도 성능을 구현한 것은 물론 데이터 링크를 통한 중간 유도가 가능하고 고성능 액티브 레이더와 지능형 탄두를 적용해 최고의 살상률을 자랑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인도가 처음으로 만들어본 이 공대공 미사일 어느 정도의 성능이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수호이 30 전투기에서 발사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형상을 이렇게 보니까 여기 날개죠. 핀. 이 핀들이 덩치가 대단히 커요. 미국제 암람이나 미국제 사이드와인더 이런 미사일들 보면 핀이 대단히 작거든요. 핀이 작아야 기동성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이 저항을 날개가 크면 저항을 많이 받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항이 많이 받아서 부러질 수도 있고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알라모나 아더 이런 것들 특히 알라모 같은 게 날개가 큰데 그것도 이 날개가 움직여요. 근데 여기는 움직이지도 않게끔 생겨서 날개가 크다. 그 말은 비행 안전성을 위해서 기동성을 조금 희생한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아무튼 뭐 그들은 너무너무 정확하다라고 지금 주장은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중국이 PL-15라고 하는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만들었죠. 그게 사거리가 무려 300km나 되는데 이제 인도도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하튼 뭐 먼저 보고 먼저 때리는 게 유리하니까 350km 사거리를 가진 마크3까지 발전시키겠다라고 주장을 해요. 그래서 테자스, 또 수호이 30, 미라지 2000 이 모든 라파를 제외한 모든 전투기에 이걸 장착하겠다라고 하는데 러시아 과거 소련이죠. 소련의 공대공 미사일 지금까지도 쓰고 있는 게 열추적 미사일인 아처 이게 미국의 사이드와인더하고 경쟁 기종이죠. 그리고 미국의 스페로우하고 경쟁 기종이었던 알라모 그리고 미국의 암람하고 경쟁 기종이었던 아더 이제 이렇게 세 개의 기종을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데 아더 같은 경우는 미국의 암람처럼 액티브 레이더 그래서 스스로 이제 이
레이더가 작동을 해서 따라갑니다. 그런데 스페로나 알라모 같은 경우에 뭐 주로 버전 따라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주로 이 마지막까지 조종사가 유도를 끝까지 컨택을 유지를 해줘야 돼요. 세미 액티브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니까 구형이죠. 이제 아처나 사이드완더 같은 경우는 열추적이니까 그냥 뭐 열만 따라서 그냥 따라가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세미 액티브는 파이어 앤 포겟이 안 되죠. 끝까지 이제 락온을 유지를 해줘야 되니까. 그래서 다른 막 유지를 하고 있는 가운데 다른 데서 나를 공격하는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 유지를 풀고 내가 또 피해야 되니까. 그래서 명중률이 떨어집니다. 그걸 대처하기 위해서 자기네들 독자적인 국산 세미 액티브가 아니고 완전 풀 액티브 레이더의 미사일을 만들었는데 이게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능이 제대로 나와준다면 뭐 대단한 발전이죠. 부럽기도 합니다. 성능이 나온다면. 아무튼 우리도 FA-50이나 또 앞으로 KF-X 이런 우리 독자적인 전투기 만들고 있으니까 우리 독자적인 또 이 공대공 미사일, 중장거리 공대공 미사일, 더 나아가서 초음속, 극초음속 미사일 만들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필리핀 상공에 정체불명의 궤비행체가 나타나 필리핀 공군 FA-50이 최대 속력으로 추격했지만 결국 놓쳤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무인정찰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은 아무것도 확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필리핀 공군 방공식별센터가 필리핀 본섬인 루손섬 서부 판가시난 지역 북서쪽 120해리 상공에서 미확인 비행체를 확인해서 FA-50 전투기 2대가 긴급 발진했던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이 항공기의 정체에 대한 갑론을박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필리핀 공군은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방향으로 접근한 미확인 항공기를 확인하고 이를 요격하기 위해 FA-50 전투기를 긴급 출격시켰는데요. 이 전투기가 출격한 클라크 공군기지와 미확인 항공기 사이의 거리는 약 250km 정도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항공기는 인근 풍경을 촬영하던 현지 사진작가의 카메라에도 잡힐 정도로 낮은 고도인 21,000피트, 약 6.4km의 낮은 고도를 264노트, 즉 시속 480km의 속도로 북동 방면으로 비행하며 남중국해에서 필리핀 영공으로 진입했습니다. 필리핀 공군 FA-50 전투기가 최대 속도로 접근하자 이 항공기는 갑자기 속도를 400노트, 시속 740km로 올려 북쪽으로 빠르게 빠져나갔는데요. 필리핀 공군 FA-50은 결국 이 비행 물체를 요격하는 데는 실패했습니다. 필리핀에서는 이 기체가 미 공군의 신형 정찰기 RQ-1801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는데요. 미군의 신형 스텔스 무인 정찰기가 필리핀이 허술한 방공 레이더에 탐지될 가능성도 낮고 일반 정찰 임무에서 이렇게 낮은 고도를 취할 이유도 없기 때문에 당분간 이 항공기의 정체에 대해서는 온갖 추측이 난무할 전망입니다. 이겁니다. 이 사진. 사진작가가 그냥 찍은 거예요. 형상 보니까 UFO는 아닌 것 같고 좀 가오리처럼 생기고 날개가 좀 길죠. 그래서 이 형상을 RQ-180, 미국의 극비 정찰기죠. RQ-170 센티넬의 후속 모델인데 그 센티넬이 뭐 신호정보 그리고 뭐 전파 이런 거 수집하는 극비 정찰기고 뭐 상대의 비행기 조종석에 전자전으로 침투해서 그 조종을 해킹할 정도로 뭐 대단한 성능을 가지고 있는 게 센티넬인데 그게 2011년도에 이란에게 격추당했었어요. 이란은 주장대로는 자기네들이 제밍해가지고 납포했다라고 주장하고 미국은 기계적 결함 때문에 추락했다라고 주장을 하는데 누구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죠.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란에게 이게 공개가 되고 해가지고 미국이 센티넬을 이선으로 돌려버리고 긴급하게 후속 모델로 만든 게 RQ-180이었습니다. 그런데 RQ-180은 그 모습이 아직 한 번도 제대로 보여준 적이 없죠. 그냥 추측에 센티넬보다는 좀 다를 거야. 센티넬 이제 날개가 좀 짧습니다. 그보다 날개가 더 길다고 그래. 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센티넬보다 날개가 길어요, 이게 지금. 그래서 이게 RQ-180 아니겠냐. 그럼 어디로 가냐? 지금 필리핀 루손섬을 지금 관통해서 남중국해 쪽에서 태평양 쪽으로 지금 나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남중국해에서 중국 관련한 정찰을 하고 괌으로 가는 길이 아니냐. 그런데 너무 방심한 거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FA-50이 열심히 쫓아갔는데 FA-50하고 한 250km 거리에 있는 상황에서 이륙을 하고 쫓아가다 보니까 FA-50이 항속거리가 짧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갑자기 한 700km로 속도를 올리고 가다 보니까 그걸 따라잡으려면 돌아올 수 있는 연료가 부족하죠. 그래서 가다가 포기를 한 것 같습니다. 아무튼 FA50이 큰 그런 이슈를 제공해 줬고, 만약에 정말로 FA50이 여기에 접근해서 요격하고 사진 촬영까지 성공했다면 우리 대한민국이 만든 FA50이 전 세계 뉴스를 한번 탔을 텐데 조금 아쉽습니다. 아니면 진짜로 요격하고 사진도 찍었는데 미국이 필리핀에게 급하게 뭔가 압력이 들어와서 그런 것들을 동맹이니까 발표하고 공개하지 않는 쪽으로 감추었을 수도 있죠. 아무튼 필리핀에서 FA50이 활약하고 있다라는 거 보니까 조금 뿌듯하기도 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